네,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황성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아주 주전공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맡은 것이 지금 한국 국사계를 보면은 과거 역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 역사는 상당히 우리 민족 역사라서 조금 미화하고 과장하는 쪽으로 가면서도 현재의 대한민국사는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처럼 묘사하는 그 양극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적 자부심을 위해서 역사를 부풀리거나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안 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폄하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주제를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과 조선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조선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니냐, 뭐 조선과 대한민국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말씀드릴 6.25 전쟁이라든지 건국이라든지 현재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선과 대한민국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25 71돌이었죠. 1주년이었죠. 만약에 조선과 똑같다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근데 여기서 민족이라는 건 굉장히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를 얘기한다면 낙동강에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그냥 뭐 같이 우리 민족끼리 어울려서 통일되고 뭐 공산주의를 하던 뭐 뭐를 하던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사적으로 항전하고 싸웠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고요. 또한 무조건 종족주의적 우리 민족이 아니라 조선과 바로 대한민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조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요즘엔 좀 사라졌는데 이게 또 참 역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과거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나라에 헬조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선입니다. 조선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조선사를 뭐 전공자도 아니고 조선 일반을 다 몰아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조선 후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뭐 흑백 인종 문제니 노예 문제가 나오죠. 뭐 깊은 역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 보고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역사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는 조선 사회를 봉건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조선은 봉건도 못한 노예제 사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다 우리 도 선생님 도시는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난 주변에서 지금 자기가 쌍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상 못 봤어요. 다 양반이래요. 근데요, 조선시대 때 그 인구 분포를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상민만 하더라도 대충 50% 이상입니다. 나머지 50%는 소위 말하는 노비나 천민들이었거든요. 양반이라는 건 한 10% 돼요. 근데 요즘 와서 다 양반이 되는 게 굳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갑오경장 때 이제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인종이라든지 다른 민족을 갖다가 노비로 삼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노비를 삼았죠. 자, 우선 약간 어려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요. 항상 사람을 놓고 강의를 하다가 이거 카메라만 놓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좀 뭔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걸 우리나라 교과서에 정통으로 배워요. 이 얘기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막시즘적인 이론이에요. 막시즘에 의하면 바로 이제 원시공산체, 그다음에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그 사람들은 봉건제라고 보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조선 사회는 발전하던 중에 있었고 뭐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의 맹아 싹이죠. 싹이 있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싹이 잘려져서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도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가 될 수 있었는데
도중에 일본이 들어와서 싹을 잘라버렸다는 이론이에요. 자, 소위 말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외세가 들어와서 발전을 꺾었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이 자본주의 싹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전혀 안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요, 막 장이 서고 그러죠. 항상적으로 장이 쓴 데는요, 조선시대 때 여기 종로 정도나 있었고요, 없었습니다. 오일장이 있었던 데도 굉장히 드물어요. 이 전라도하고 영남하고 만나는 뭐 유명한 무슨 화기장터 있죠. 그것도 잘해 오일장이었습니다. 항상적인 시장 같은 게 없었고요. 조선 말의 외국 기자들이라든지 특히 러일 전쟁, 1905년 러일 전쟁 때문에 왔던 서구 기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묵을 것도 없고요. 밥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면 보면은 뭐 여관이 있는 것처럼 사극에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의 여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인데 좀 괜찮은 집 가면 이리 나오거라, 나 과객인데 하면서 재워달라 이거고요. 잘해야 몇 군데 소위 말하는 주막과 여관을 겸한 것이 있었는데 사극을 보면 그게 도처에 다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실상 그거 자체도 굉장히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른바 국뽕, 이제 조선시대 거는 무조건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분노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 맹화론을 보면 우리가 내버려뒀으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얘기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될 것 같은 얘기 같이 들리고요. 두 번째, 설령 맹화론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맹화가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선진자본주의가 했을까요? 그러면 외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자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19세기 후반에 보면요, 우리나라 화폐 경제도 없었고요, 상업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보면 아는데요, 5천 명 이상이 도시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거 5천 명 정도면 도시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인구의 3.4%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 잡아놨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 비율이. 그다음에 농업 생산력도 낮고요. 비료조차, 소위 말하는 거름조차도 거의 상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난하던 건 이것도 좀 비판하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저런 말하느냐고 하지만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액면 그대로 굶어 죽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요, 정말로 액면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바닥이 됐어요. 얼마나 바닥이었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경복궁을 짓습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 경복궁 그러면 대단하게 긍지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굳이 무슨 미술사적으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서양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저는 아주 그런 미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아니면 별로 그렇게 안 데리고 갑니다. 저 민족적 자긍심이 제가 너무 없나 보죠. 아니, 자금성을 보고 오고요, 일본 에도성을 보고 오고, 버킹궁을 보고 온 사람이 와서 경복궁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립서비스를 합니다. 야, 너네 멋있다 그러는데요, 속으로는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아주 고급 그쪽의 전문가들은 또 조선의 독특성을 칭찬하는 걸 봤지만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버킹궁이나 베르사유 궁이라든지 윈저 가보십시오. 근데 그 경복궁을 재건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죠? 조선이 재정이 바닥납니다. 그거 궁 하나 지었다고. 이게 조선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책은 아마 번역도 잘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이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사벨라 비솜 여사의 이제 조선시대, 조선과 그 이후 시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이 책은 이거예요. 이제 비솜 여사가 이제 선교사로 오시죠. 선교사로 와서 보니까 이게 조선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게을러요. 그다음에 느려 터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왜 조선과 대한민국이 다른가?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 그러면은 외국인 하면 뭘로 통하죠? 빨리빨리. 심지어 동남아 가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조선 사람들 빨리빨리 했습니까? 천만에 말씀. 게을러 빠졌던 걸로. 그다음에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 아주 한 70년대까지 코리아타운.
시간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비숑 여사 같은 경우도 조선 사람들 보니까 너무 게으르다. 근데 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은 천성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숑 여사가 놀란 게 나옵니다. 그 조선에서 그렇게 게으를 뿐만 아니라 더러운 걸로 나옵니다. 목욕을 안 해요. 안 씻어요. 옷도 더럽고. 근데 만주 여행을 하는데 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있는데 만주의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거예요. 옷을 깔아입고. 아주 부자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농사니까 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같은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 날까? 가만히 봤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길렀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주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만 되면 복록방에서 뭐하죠? 이거 이제 쪼인다 그러죠? 화투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또 이런 한 방에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평생이 게으릅니다. 근데 빨리빨리 움직인다? 더 괴롭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또 쓸데없이 뭘 잘하거나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그 풍조 있죠. 괜히 일만 더 시키고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현상이라는 건요, 사실은 6.25 전쟁 이후의 현상입니다.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면은 저 돈도 벌고 출세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빨리빨리 하면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풀면 흥부전 한번 생각합니다. 흥부전 얘기 아시죠? 우리는 이제 흥부가 박을 타갖고 부자가 됐다. 자, 그 후편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흥부가 박을 탔다. 진짜 조선시대 때 그게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흥부가 그 돈을 갖고 근대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투자를 했다.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흥부가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예요. 빨리 땅을 묻고 장독에다가 그 돈을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서 썼으면 몰라요. 근데 만약에 조금 꺼내서 썼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먼저 부를까요? 사또가 부르겠죠. 사또가 불러서 뭐라고 하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흥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약간 살았는지 몰라도 그거 갖고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을 못합니다.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제로섬 게임. 한 사람이 부자면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게 저 조선시대의 농업시대에 산 거예요. 땅은 한정돼 있고 농업 생산은 한정되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가면 너는 이만큼 요거까지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근대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파이 자체를 늘리죠. 파이 자체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많이 했냐. 여러분들 아전들 나오죠. 아주 비굴하게 나오고 사또 뭐 근데 아전들이 다 비굴한 건 아니었을 건데요. 아전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놀더라고요. 아전이 월급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뭐 이방 많이 나오죠. 뭐 춘향전에도 나오고 이방, 형방 월급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제 나오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흥부 같은 사람이 나면 이제는 네가 알렸다 그러고 미리 좀 가르쳐주고 뭐 쌀 몇 가마 주면은 풀어주고 안 풀어주면은 가서 때리고 뭐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자가 있고 소위 말하는 2층, 3층짜리 가옥이 나옵니다. 물론 고려 시대를 또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려 말에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조선 시대를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99칸짜리 집이 있다도 위로 층을 갖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99칸짜리 집도 전설적으로 몇 군데 있지 없어요. 굉장히 가치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은 또 이 굉장히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화를 내는데 고려 시대 때는 쇠옷 입었습니다. 조선 시대 때 소위 말하는 검소함을 자랑하면서 백이 하얀 옷을 입는데요. 나쁘게 얘기하면요 빈곤의 상징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2층 집도 없고 그냥 뭐 같이 가난하고 뭐 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남의 것을 뺏어야지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는 남의 것을 뺏었다는 그 관념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조선시대 때 그 농업주의 사회의 영향입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조선시대가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고려는 우리나라 어떤 세계관이 지배했죠?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스님들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 스님이 뭐였죠? 천민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성 안으로 못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주작을 보면 저기 뭐 태국 4에서 5타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뭐 제가 무슨 주작 지금 설명을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겁니다. 저 리라고 적힌 거 있죠. 도학적 합리주의 토대인데 인간은 누구나 참된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현실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제가 공자 사상 전체를 비판하진 않겠어요. 이제 주작은 공자님의 사상 중에 일부분인데 그 주작 사상이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아주 교조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저게 얼핏 보면 저 맞는 소리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제 서구 근대 자본주의 서구의 사상은 저것과 좀 다릅니다. 인간은 참된 수양을 통해서 별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서구 사상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조금 보다 좋은 사회지 이상 사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보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이 어려운 얘기는 좀 딱 빼고요. 또 오타가 나오네요. 근데 저 인성론을 보면요, 본연의 성은 선하나 어둡고 탁한 기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만 하면 사람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털어 끝까지 허물을 찾아 구석구석까지 한 올의 티끌도 없애려고 하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오타가 나오는데 인간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적으로 생각하고 엄격주의를 해요. 근데요, 제가 현실 정치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내면적으로 이런 주주학적 세계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인간의 욕망을 적으로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거. 뭐 이거 아주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위선주의로 봐.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의 도덕적인 잣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못 이룬다고 다 욕을 하고 제거해버리고 자기도 안 지켜요, 사실은. 거기서 이중적인 분열 상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위선과 명분론만 판을 치는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이 조선 말은 붕괴한 상태입니다. 철종 이후에 보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지금의 뭐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아프가니스탄보다 조선이 잘 살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경제사학자들이 볼 때 여기서 뭐 이제 탈북민 분도 계시고 그랬겠지만 북한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거 잘못하면 또 야 어떻게 그래도 북한보다 좋다고 하냐는데 사회경제학자들의 지표를 계산해 보면은 철종 고 무렵은 지금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하는 수준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실증적인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실증적인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요. 실증적으로는 그냥 그 민족적 자존심 뭐 이런 식으로 분노는 하더라도 실증적인 그 당시에 그 통계들이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새끼가 아니라 굶어 죽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래도 적어도 50% 안에 드는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많지만 이제 명성황후 살해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학 시절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 이거 그야말로 망해야 되는 국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 자체가. 근데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